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총 복습입니다. 10과 3 정리해 봅시다. 과제 먼저 듣고 말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먼저 어느 부분 주의해서 들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마일리지라고 하면은 찌뻔이잖아요. 자원봉사에 웬 마일리지? 자, 이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뭔지를 들으면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2번, 어디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두 가지, 어디에서 실시하는 제도인지, 반응이 어떤지 들어주시고요. 3번, 들은 내용에 따라 빈칸을 채우십시오. 장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셨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또 혜택, 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한 예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아마 전진석 할아버지의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지를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언급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듣기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신이 남을 도와준 만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는 인천시청 조리실입니다. 자원봉사 아주머니들의 음식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독거 노인들에게 가져다 줄 찌개와 생선, 그리고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단원이 음식을 들고 찾아간 곳은 81살 장순자 할머니 댁. 병원 봉사활동과 환경미화 등 200여 차례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할머니지만 혼자 사는 탓에 정작 제대로 된 음식 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순자 할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있는 거 대충 먹어야지, 끼니를 때워야지 그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천시 연수동에 사시는 77살 전진석 할아버지는 지난달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다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간병인을 둘 형편이 못돼 애를 태웠었는데 인천시에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760시간에 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덕분에 자신이 봉사한 만큼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진석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안 사람도 장애급수 2급이고 딸도 자식 키우고 그래서 부모 자주 찾아올 수 없으니까.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시 인구의 10%가 넘는 26만 명 수준.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작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자원봉사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간병, 차량 지원, 도배, 집수리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천시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일리지를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부제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에서 김영수였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같이 스크립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요. 마일리지, 조리실, 탓.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찾아 쓰는 마일리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실시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인천에서는 나오잖아요. 바로 인천에서 실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응은 어떻다고 했죠? 반응이 뜨겁습니다. 라고 했죠?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로 장순자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장순자 할머니는 병원 봉사 및 환경미화 등의 200여 차례의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했고요. 할머니이지만 혼자 살고 계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앞부분 확인해 봐주세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님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죠? 네,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죠. 장순자 할머니도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계십니다.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셨지만은 또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다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받고 계신 거죠. 다음 부분입니다. 끼니를 때우다, 대퇴골, 한시름 놓다. 자, 내용 한번 봐주실게요. 자, 먼저요, 전진석 할아버지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죠? 자, 전진석 할아버지께서는 역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셨고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노인이시고 또 골절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간병해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간병인들을 둘 형편이 되지 못했지만 자, 인천시가 실시한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로 인해서 한시름을 놓게 되셨다고 했어요. 자, 봉사활동 시간, 그간 누적된 시간이 760시간이나 된대요. 이 마일리지 덕분에 자, 본인이 봉사한 760시간만큼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자신이 자원봉사를 했고 자신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본인이 도움을 받게 된 경우였죠. 자, 다음 단락 바로 내용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작한 후에 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했죠? 네, 시민들 사이에서 자원봉사가 크게 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식이 확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류는 어떻다고 했죠? 네, 아까 할아버님이 받은 간병 외에 차량 지원, 또 도배, 집수리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 제도에 대한 정리되어 있죠?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자, 이게 바로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죠. 자, 이렇게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고, 자, 앞부분에 자신이 못 쓰게 되면은 자신이 자원봉사를 했지만은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아놨지만 못 쓸 경우 정말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일리지를 주는 기부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자, 우리 대답할 수 있죠?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베푼 만큼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번. 어디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 앵커의 첫 번째 발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인천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반응은 뜨겁다고 했습니다. 3번, 들은 내용에 따라 빈칸을 채우십시오. 두 가지 사례 나왔죠.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두 분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장순자 할머니. 자, 봉사활동 내용은 병원 봉사와 환경 미화였고요. 가족 관계는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이 제도로 어떤 혜택 받고 계시죠? 네, 음식을 도움받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전진석 할아버지 760시간의 자원봉사 하셨고요. 가족 관계로는 자, 부인이 있으세요. 자, 하지만 부인께서 2급 장애인이고 그리고 또 딸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식을 키우느라 바빠서 자주 못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자, 받은 혜택 간병 되겠죠? 무료로 간병 받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양하다라고 했죠? 간병, 차량 지원, 도배, 집수리 등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5번,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좋은 제도죠? 자, 그런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데 자,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해야겠죠? 자, 우리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도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제도 어떤 제도죠? 자, 자신이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시켜서 자,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수단으로 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공부했던 문법, 음으로써 사용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시키다. 음으로써 연결시켜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네. 자신이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시킴으로써 네, 본인의 선행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베푼 만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죠. 본인의 선행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베푼 만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자, 우리 이 문법도 배웠었죠? 을을 통해 자, 이 제도를 통해서의 장점을요. 자, 그 장점을 뒷부분에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우리 상부상조라고 하거든요. 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부상조가 가능하며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뭐죠? 자, 지역사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점이요. 자, 아까도 말했죠.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죠. 또 주변에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서 자, 본인의 의견 자,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조금 바꿔서 우리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 말해볼게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주면 본인의 의견 말하기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읽기입니다. 진정한 부자 경주 최부잣집에 대해서 같이 읽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문단 단어 확인입니다. 명문가, 덕행, 충절. 자, 조선조예요. 명문가. 굉장히 좋은 집안이다 했었던 명문가의 기준은 뭐가 있었죠? 네, 첫 번째로 학문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덕행이 어떤가. 세 번째로는 벼슬은 어느 정도 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준 충절은 어떠했는가였습니다. 자, 부잣집이면서 이런 명문가 기준에 해당하는 집안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어 확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만석군, 배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무엇의 전형이었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주 최부잣집의 이력은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300년 동안 9대의 진사와 12대의 만석군 배출. 자, 조선시대에도 좋은 집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많아서 들 거는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최부잣집이 명문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가운과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먼저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정쟁, 휘말리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 원칙,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였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도 참아라 라는 말이죠. 자, 그 이유는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진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더 갖다 보면은 사람은 욕심이 더 생기는 동시에 정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러면서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조심하란 소리였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단어 확인. 소장료. 자, 두 번째 원칙과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두 번째 원칙,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였습니다. 자, 만석이라는 거는요,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쌀을 말합니다. 그 쌀이 만석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만석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만석 이상이 된 재산은 다시 사회에 환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회 환원 방법은 소장료를 낮춰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과객, 후하다. 자, 최부잣집에서 얼마나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했습니까? 네, 1년 소작 수입 쌀 3천석 중에 1천석은 가정용 가용으로 또 1천석은 과객 접대용으로 나머지 1천석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흉년, 헐값, 처신. 자,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왜였죠? 네, 흉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돈이 있는 부잣집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힘든 흉년에 땅을 쉽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재산을 쉽게 늘릴 수 있는 기회지만은 자, 최부잣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죠?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양반의 처신이 아니고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 최부잣집은 왜 나눔을 실천했습니까? 네,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자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옛날 시대 때부터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단어 확인. 선산. 현재 최부잣집의 만석 재산은 어떻게 내려오고 있죠? 네, 바로 영남대학교의 전 재산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학교를 세우는데 전 재산을 거의 모두 다 쓴 셈입니다. 자, 이렇게 최부잣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노블레스라는 것은 높은 사회적 신분을 말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그에 알맞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귀족 계층, 더 사회 상위 계층의 도덕적 의무를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최부잣집에서 살펴봤었죠? 어떤 거였죠? 우리 을 통해 보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 경주 최부잣집 경우를 통해 봤을 때, 경주 최부잣집을 봤을 때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은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거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으셨어요? 돈과 축적한 부로 보여주는 의무에만 그치지 않았죠? 어떻게 말해보면 될까요? 진정한 부자, 경주 최부잣집 경우를 통해 봤을 때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은 돈과 축적한 부로만 보여주는 의무에 그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면 되겠죠? 최부잣집에서 보여줬던 원칙들 다 정리해보면은 우리 두 가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정으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지 않고 이런 인간의 욕구를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통제할 줄 아는 모습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고요. 그리고 또 최부잣집에서 보여줬던 두 번째 오블리스의 전형. 두 번째는 이거죠. 인본주의의 실천입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고 굶어 죽는데 나만 잘 살고 이거 필요가 없다. 다 인본주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한국에서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죠? 한국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만 먹다가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단군이고 그분이 나라를 세우고 했던 단군 신화. 여러분 다 한국어 공부하시면서 아마 중급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신화에서도요 나오는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잖아요. 어쨌든 인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정신, 인본주의입니다. 한국 전통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이죠. 최부잣집도 이런 인본주의를 실천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진정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것. 둘째, 인본주의의 실천이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다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부나 권력 외에 자신을 통제하고 청렴하게 살려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본주의의 실천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건국 신화에서부터 홍익인간 등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든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하며 연민을 갖는 인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노블레스층의 경우는 이러한 태도가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유명한 정치가들, 현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성공한 여러 사업가들, 모두 노블레스 계층인데요. 이런 노블레스 계층의 의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쪽의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노블레스의 전형은 첫 번째, 사회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혼자만 성공하고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닌 역시 사람들과 같이 잘 살기 위해 특히나
이렇게 본인처럼 성공한 모델을 많이 만들기 위해 성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사회 환원이었습니다. 현대의 사회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중국 또한 지금 노블레스 계층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기준,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한 사회 계층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이런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강해지다라는 말 굳건히 자리 잡다로 바꿔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중국 또한 최근 노블레스 계층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며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인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덕목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자, 덕목 첫 번째, 사회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어요. 중국의 노블레스 계층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첫째, 사회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범과 반대되는 것들,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사회적 모범과 가까운 것들은 청렴함, 그리고 성공을 위해 멈추지 않는 성실성, 이러한 삶의 태도일 거예요. 자, 나쁜 것들은 멀리해야 되고 좋은 것들은 가깝게 해야 되죠? 자, 정리해 볼게요. 비리, 부정부패 등과 멀리하는 청렴함 및 성공을 위해 멈추지 않는 성실성 등의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성공 가이드라인의 제공이죠. 둘째, 성공 가이드라인의 제공입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성공 비결을 사회 지도층으로서 공유하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끄는 것 또한 노블레스 계층의 의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 환원입니다. 실제로 최근 마윈 회장 등 부를 이뤄 성공한 사회 지도층 또한 기부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급이 모두 끝났어요. 마지막 주제가 굉장히 훈훈한 주제였죠? 자, 어쨌든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함께 즐겁게 잘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6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6급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